개척하지 못한 마지막 미지의 공간 홍구. 이 거친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야생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홍고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어둠의 땅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글. 모든 것은 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에이즈, 에볼라, 그리고 이름 모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숲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이곳을 암흑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땅. 콩고 열다리매만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유인원인 고릴라입니다. 콩고강 서쪽 정글에 사는 웨스턴 로랜드 고릴라는 그동안 생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인원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고릴라. 수컷 성인 고릴라는 몸무게가 200kg이 넘습니다. 위협적인 외모 때문에 처음 서양에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른바 킹콩의 이미지로 소개가 됐죠. 웨스턴 로랜드 고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집니다. 반경 15km에 달하는 자신의 땅을 누군가 침범한다면 목숨을 건 피해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둠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 130cm. 키가 작아 서구인들이 피금이라 불렀던 바카족입니다. 그물 사냥은 수천 년 넘게 이어져 온 바카족의 전통 사냥법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물을 그물 쪽으로 몰아갑니다. 뭔가 걸려들었습니다. 레드 다이커입니다. 사슴의 일종인 다이커는 밀림에서 적응하기 위해 몸집이 작게 진화한 동물이죠. 잡은 고기는 그물 주인과 사냥을 거둔 사람들이 나눠 갔습니다. 다이커 한 마리를 잡으면 몇 가족이 저녁을 해결할 수 있죠. 바카족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숲에서 얻습니다.
콩고 열대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카족은 자신들이 나무에서 왔다고 여깁니다. 사냥을 끝내고 나면 큰 나무를 둘러싸고 마쿠세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벌입니다. 숲의 모든 생명들이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죠. 마쿠세이 의식이 끝나면 숲의 정령을 불러드립니다. 이들에게 숲은 종교이자 생명의 거대한 요람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나무의 바닥. 콩고강 유역에 자리 잡은 열대림은 남한 면적의 24배에 달합니다. 높이 30-40m의 거대한 밀림지대는 지구를 숨쉬게 하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허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 지역을 초록색으로 물들인 산림지대가 콩고 분지입니다. 콩고 공화국을 비롯해 적도 인근 6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물과 바람이 만나 경이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생명을 부릅니다. 물을 따라 흐르는 생명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물속에 투영됩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사람도 점처럼 안개 속에 박혀있는 곳. 이곳은 물의 왕국 방웨울루입니다. 콩고강의 발원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습지인 방웨울루는 너비 38km, 길이 72km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입니다. 방웨울루는 원주민의 언어입니다. 방은 물, 우에는 만나다, 울루는 하늘. 물이 하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습지에서 수로를 내고 섬을 만듭니다. 물길을 따라 생명들이 날아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가장 큰 두루미인 볼망태 두루미. 펼친 날개 길이가 2m를 넘는 큰 새입니다. 이들의 우아한 날갯짓이 방웨울루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매미가 지상 가까이 내려앉자 겁 많은 블랙 레츄애들이 흠칫 놀라 달아납니다.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대향연. 물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광입니다. 방웨울루는 블랙 레츄에가 사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50만 마리가 넘는 블랙 레츄에들이 습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물가에 자라는 신선한 풀과 잡초가 그들의 주식입니다. 방웨울루는 또한 고대 새들의 땅입니다. 부리가 말의 안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안장부리 황새는 키가 1m 80cm나 됩니다. 조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큰 새를 부릅니다. 슈빌입니다. 부리가 구두같이 생겼다고 서구인들이 슈빌이라고 명명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 새를 우프망 바우라고 부릅니다. 작은 동물을 죽이는 새라는 뜻입니다. 우프망 바우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등장합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들은 창공을 날아다녔습니다. 고대 새들이 살아가는 방웨울루는 하마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습지의 왕인 하마는 습지에 길을 내고 웅덩이를 만듭니다. 무게가 3톤 넘게 나가죠. 하마만큼 슈빌도 습지에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인 슈빌은 사냥 솜씨가 뛰어납니다. 물고기는 물론 뱀, 거북, 심지어 새끼 악어까지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하마가 있어도 슈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초식동물인 하마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습지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슈빌의 사냥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사람과 키가 비슷한 슈빌은 넓은 발이 있어 습지 위를 소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슈빌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물고기. 공기를 마시기 위해 메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물고기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사냥꾼에겐 좋은 신호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슈빌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뛰어난 사냥술로 슈빌은 이곳에서 수만 년을 생존해 왔습니다.
작은 동물까지 잡아먹는 고대의 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우프망 바우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늪에 뭔가가 있습니다. 슈빌이 도마뱀을 쫓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건기. 방웨울루는 물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물의 왕국에서 살던 모든 생명들은 물을 찾아 이동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빠진 초지에 불을 놓습니다. 동물을 잡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죠. 물의 왕국에선 물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람들도 이 질서를 거슬 수 없습니다. 어부들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물을 찾아 물고기를 찾아 사람들은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자전거에 실린 장대 하나, 아이들이 든 그릇 몇 개가 이들 세간의 전부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마다하는 건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블랙 레츄들도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 1년에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옮겨 다닙니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 정착했습니다. 블랙 레츄에도 새로운 터전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물과 육지를 오가는 여행의 연속입니다. 방웨울루 습지와 호수에서 발원한 물은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며 또아리를 틉니다.
그리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만듭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혈관처럼 뻗어나간 물줄기가 하나의 대동맥으로 연결되는 곳, 바로 콩고강입니다. 길이 4,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콩고강은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강입니다. 강은 협곡과 폭포를 지나면서 게으른 뱀에서 성난 야성의 동료로 변합니다. 500m가 넘는 깊은 수심과 거친 물살, 초기 개척자들은 이곳에서 탐험을 멈춰야 했습니다. 콩고강은 인류가 제대로 탐사하지 못하는 마지막 공간이 되는데 모두가 집어삼킬 듯한 그물지기, 이곳을 두 번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게니아족입니다. 금유지대 옆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과거 탄자니아에 살던 와게니아족은 금유를 따라 그유막 폭포가 있는 이곳 해상단위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금유지대의 바구니 모양의 어망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콩고강의 거센 물살은 물고기들을 치고 올라온 뒤로 벅차죠. 타이거피쉬와 같은 덩치 큰 물고기도 이외는 봅니다. 이렇게 물살에 떠밀려 뒤로 밀리는 물고기는 바구니에 걸려들게 됩니다. 와게니아족은 하루 두 번, 아침 6시와 저녁 5시에 바구니를 들어올립니다. 이들에게 목숨을 건 작업이죠. 바구니에 한 번 빠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실제 1년에 1명 정도가 물고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와게니아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처럼 물고기를 입에 모는 것도 여기서 그랬겠죠. 거칠고 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와게니아족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 간의 다툼입니다. 서로 싸우면 고기를 잡을 수도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마을의 평화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강에 가서 기원을 합니다. 마을 족장은 닭의 목과 피를 강에 있는 조상들에게 바칩니다. 와게니아족은 콩고강에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정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미와타가 그것입니다. 인어의 모습을 한 마미와타는 뱀을 부릴 줄 아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마미와타가 사람의 피와 골수를 뽑아 목숨을 앗아간다고 말합니다. 강에 인어가 산다고 믿는 사람들, 오직 급류를 택해 거친 물살과 맞서는 이들. 와게니아족 사람들의 혈관 속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날리군다 인데요 반가우세 아월에다가 날리군다 인데요 반가우세. 건기가 끝나가면서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밭을 일굽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인 카사바를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비가 올 때를 기다려 땅을 갈고 파종을 준비합니다. 비가 대지를 적시면 이곳은 곧 초록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시기 긴 여행을 떠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홍고 열대림에서 서식하는 과일박쥐입니다. 해마다 10월 말이면 녀석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잠비아의 외딴 늪지대인 카산카로 집결합니다. 무려 800만 마리의 과일 박쥐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이맘때 이곳이 망고를 비롯한 열대 과일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과일 박쥐는 날개폭이 1m에 달하는 거대 박쥐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2kg 정도의 과일을 먹어치웁니다. 이곳을 찾는 과일 박쥐 암컷의 90%는 이미 임신한 상태. 그중 또 절반은 새끼를 갖고 있죠. 새끼를 낳아 키우려고 열대림을 떠나온 것입니다. 포식자들도 이 시기를 정확히 압니다.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물수리도 이때는 과일 박쥐를 노립니다. 박쥐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바닥에선 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날개 길이 2.2m에 달하는 대형 맹금류인 왕관 독수리에게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일 박쥐들도 천적의 등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왕관 독수리의 사냥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왕관 독수리도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째 같은 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키웁니다. 자연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과일 박쥐가 몰려오면 사람들은 이 공간을 비워둡니다. 박쥐를 피해 2달 동안 유목 생활을 합니다. Tapari fyo bare irishania kufipa nonga bantu filajana makondi amabanana wasanga filya makondi na filaja filima file wana ule ifyaku. They were eating with bananas, mangoes. Yeah. 홍고 열대림에서 물과 과일을 찾아 날아온 박쥐의 출현은 다채로운 풍경과 생태를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생명의 맥박.
콩고강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60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칼람보 폭포.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국경을 만듭니다. 이곳 사람들은 칼람보 폭포가 뱀의 꼴이라고 여깁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신성한 물은 탕가니카 호수로 흘러듭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탕가니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72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입니다. 천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엔 대규모 지각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땅이 융기에 엄청난 물이 가둬지면서 지금의 탕가니카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수심이 1500m에 달하는 이곳은 호수라기보다 바다에 가깝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탕가니카 호수를 거대한 바위산 카펜부아가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카펜부아가 뱀의 머리라는 것이죠. 탕가니카 호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들은 뱀이 이 호수를 만들고 지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뱀의 혼이 깃든 탕가니카 호수는 사나운 동물들이 털을 잡고 사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물에 뛰어듭니다. 물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탕가니카 호수엔 기이한 생태를 가진 물고기가 많습니다. 호수만큼이나 오래된 이 고대 물고기는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폐로 호흡을 하는데 숨을 쉬기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폐어라 불리는 이 물고기는 진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어류학자들은 탕가니카 호수를 두고 살아있는 진화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모습을 간직한 물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한 물고기들이 속속 발견되기 때문이죠. 호수 바닥은 대부분 돌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달리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이러한 공간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돌밭에 특이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물고기가 쌓은 모래성입니다. 성의 주인이라 불리는 이 물고기는 번식기가 되면 모래를 입으로 물어다 성을 쌓습니다. 오직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새끼를 키우는 번식 전략도 독특합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부모들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직접 보초를 서며 침입자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마우스 브리더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입안에 넣습니다.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부모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끼가 점점 커지면서 입안에 다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결국 남겨진 새끼는 잔인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돌밭에 빼곡이 알을 붙여놓은 녀석은 구피입니다. 몸 크기가 90cm에 달하는 큰 물고기죠. 구피의 알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구피가 포식자에 대항하는 방법은 몸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자라가 다가오자 구피는 큰 몸집을 이용해 힘으로 밀어냅니다. 자라가 구피를 당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새끼를 지켜내는 그들의 생존 전략이 있어 호수는 언제나 바다만큼이나 풍요롭습니다. 사람의 그물에 걸려든 구피 어미. 어미가 사라지면 새끼들은 자구책을 펴니다. 공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이죠. 민물 생태계에선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는 바다고기인 청어류에서 나타나는 생태 현상입니다. 바다고기의 생존 전략까지 빌어왔지만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키워낸 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아프리카 심장을 가로질러 혈관처럼 스며든 콩고강이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곳. 바로 콩고 분지, 숲의 바다입니다. 물과 나무가 끝없이 들어찬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죠. 그러나 이곳에 숲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림 속에 조그만 공터들이 발견됩니다. 숲속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바이라는 지형입니다. 빼곡한 나무 대신 물과 부드러운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생명을 불러들인다는 것만 알 뿐이죠. 바위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그레이트 앵무새입니다. 햇빛 아래서 자라는 신선한 풀과 물이 숲속 동물들을 불러들입니다. 숲 코끼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간도 바위입니다. 숲 코끼리는 이곳에서 필요한 염분과 칼슘, 미네랄 등을 섭취합니다. 코로 구멍을 파서 숲에선 느낄 수 없는 맛을 음미합니다. 숲 코끼리는 초원을 누비는 사바나 코끼리와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이들이 콩고 열다림에서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열 마리 이상 무리를 짓는 사바나 코끼리와는 달리 숲 코끼리는 어미와 새끼 한두 마리만이 같이 다닙니다. 바위에선 많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숲속 한가운데 빛처럼 생겨난 바위는 울타리 없는 소우주입니다. 바위는 숲코끼리가 짝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수컷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죠. 고릴라들은 다른 이유로 바위를 찾습니다.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죠. 그러나 고릴라들의 본 주거지는 숲입니다. 새끼 고릴라들은 놀이를 즐깁니다. 형제들과 싸우듯 장난치는 것이 이들의 일과입니다. 그러나 고릴라가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좀채 없습니다. 고릴라는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여러 암컷과 새끼들 10여 마리가 한 가족을 이룹니다. 한 살이 갓 지난 막내는 형들과 장난이 한창입니다. 서른다섯 살 정도로 추정되는 수컷 고릴라 킹고는 부인 넷과 자식 셋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킹고는 사람 나이로 치면 7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듯 고릴라들은 본능적으로 나무를 탑니다. 즐겨 먹는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콩고 열다림에서 나무를 잘 타야 하는 건 고릴라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숲에서 살아온 바카족. 바카족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나무를 잘 탑니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나무를 자르는 큰 칼입니다.
아이의 도끼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무를 타고 도끼를 다루는 건 밀림 속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bùi u bà cu mà bán mẹ 30m가 넘는 나무에 올라 꿀을 딸 수 있어야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능숙하게 나무에 오른 청년이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파서 벌들이 채워놓은 꿀을 빼내기 위해서죠. 나뭇잎에 숯을 넣어 연기를 피워서 올려보냅니다. 강한 연기가 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Bonga ke. 어디 개보? 30여 분을 씨름한 끝에 벌집을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됐으면. 바카족 남자들은 나무 위에서만 벌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 Ya Calamb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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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Masa tabu. 당분 섭취가 쉽지 않은 밀림 속에서 꿀은 귀한 음식입니다. Kasitaja buena bandera miso. 모든 것을 숲에서 얻는 바카인들은 자연을 알고 또한 자연을 존중합니다. Bako aketi njoni bako akemunai ko be mingi na tingunda sini la ikegana ngunda si ke wala na yesi ikete na tingunda bako yeni mingi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바카족 사람들은 숲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후손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릴라를 살찌우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숲엔 고릴라가 좋아하는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거센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아기 고릴라는 비가 그치기 무섭게 나무에 오릅니다. 가장인 킹고는 항상 가족들 옆에서 대기를 하죠. 5살 난 수컷 고릴라 쿠슈는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신 나무에 오르내리며 장난을 칩니다.
먹성도 좋아 열매, 나뭇잎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들어 누워 잠을 청합니다. 킹고가 가족들을 부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어두운 밤을 보낼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수컷이 정합니다. 달콤한 낮잠에서 깨어난 쿠슈. 가족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목청 높여 엄마를 부르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혹한 밀림에서 혼자 살아가기에 쿠슈는 아직 어립니다. 아기 고릴라는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0kg이) 넘는 거대한 유인원이 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의 탐험가들이 이 땅을 어둠의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큰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키워낸 거대한 땅 콩고 열다림은 무수한 생명들의 안전한 집입니다. 이곳엔 셀 수 없이 많은 나무, 깊은 강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